안녕하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부모의 공간 티움 채널의 티움 여사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자기조절력,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힘, 화를 조절하는 힘, 하고 싶은 걸 잠깐 미룰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그 힘은 단순히 아이를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감정을 다루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부모의 기다림과 믿음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이 자기조절력과도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힘, 우리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바로 회복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 상처받는 일도 많고 무너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기대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예전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그냥 포기할래요. 저는 원래 안 돼요.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죠. 이럴 때 우리 부모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로 정말 아이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로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힘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저 다정한 위로나 혼내지 않는 태도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대 아이들에게 더욱 중요해졌는지, 심리학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어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넘어졌다가도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복원력, 그 힘을 키우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 회복 탄력성을 함께 찾아봅시다.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나 시련, 상처를 경험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일종의 심리적 복원력이라고도 하죠. 미국 심리학회는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 시련, 외상, 비극을 겪은 후에도 적응하고 결국에는 회복해내는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힘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비범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평범한 심리적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낙천적인 사람들, 강한 성격처럼 타고난 기질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 심리학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라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듯 아이도 작은 실망, 갈등, 좌절의 경험을 지나며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어요. 단 그때마다 누군가의 지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단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만이 아니라 넘어진 나를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힘이에요. 이 힘이 아이 안에 자리 잡게 하려면 아이의 실패와 슬픔에 함께 머물러주는 어른,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불확실한 미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어울리지 못했죠. 그 시간 동안 우울과 불안은 급증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불안, 우울 증상이 전 세계적으로 25%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마음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상을 회복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을 잘 보는 방법보다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심리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하다는 걸 단순히 정신적 문제나 장애가 없는 상태로만 정의했어요. 하지만 팬데믹을 비롯해 사회적 불안, 기후 위기, 전쟁, 가정 해체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해졌죠. 심리학자들은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힘은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아이들의 성공을 얼마나 잘했는가 보다 무너졌을 때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가로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해졌어요. 바로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오늘날 교육, 상담, 심리치료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연구 중 하나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1955년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그해 태어난 698명의 아이들을 40년간 추적하며 인생 전체를 살펴보는 종단 연구를 시작했어요. 당시 카우아이 섬은 가난하고 가족 문제도 많은 지역이었죠. 연구 대상 중 약 3분의 1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학대 같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 고위험군 중 3분의 1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직업을 갖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갔죠. 그 아이들을 지켜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미 워너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이에게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어른은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 선생님, 이웃 누구든 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따뜻한 시선과 애정 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웠죠.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로라라는 가명의 한 소녀는 술에 취한 아버지, 우울한 엄마 사이에서 늘 불안에 떨며 자랐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로라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 간호학을 공부해 지역 병원에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날 믿어줬기 때문에 나도 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제임스의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임스는 어린 시절 가정 내 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에선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학교에 가도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 늘 외톨이였어요. 하지만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의 그림 실력을 눈여겨봤습니다. 매일 아침 제임스 오늘도 그림 그려왔니? 색감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감각은 아무나 못 가죠. 이 짧은 관심과 지지가 제임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씨앗이 되었고 그는 미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훗날 제임스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예술가가 되었고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예술로 치유하는 워크숍을 열기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연구는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환경보다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존재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관계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 부모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기질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후천적 마음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모-아이 관계, 그 안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안정감, 존중감, 지지의 감정은 아이 마음의 복원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토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힘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부모 자신이 먼저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아이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간단한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이란 능력과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입증된 강력한 학습과 회복의 프레임이에요. 실제로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뉴런을 감싸주는 절연체인 미엘린은 신경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해주는데 이 미엘린은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성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즉,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더욱 궁금하시다면 티움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말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회복 속도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왜 이래? 원래 내가 이쪽은 약하지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기력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번엔 시간 조절이 좀 부족했네. 내가 요즘 좀 지쳤나 봐. 다음엔 조금 더 잘해보자. 괜찮아. 다시 시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실패나 실수를 내 전체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식 하나가 우리도 아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이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어느새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힘으로 돌아올 거예요. 부모의 말, 눈빛, 태도 하나하나가 아이 마음속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7가지 방법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깊이 지켜주는 행동들입니다. 부담 없이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셔도 충분해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속상했겠다. 결과보다 먼저 아이의 느낌을 이해하려는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나도 괜찮은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반응을 바꿔주세요. 괜찮아. 이런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모델링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 해결보다 먼저 공감부터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해결책보다 먼저 마음을 이해받는 경험이 더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회복 과정을 함께 돌아보세요. 네가 다시 도전했을 때 엄청 용기 냈던 거 기억나? 실수 후 다시 일어난 경험을 함께 떠올리면 스스로의 회복력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힘이 자랍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올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 주세요. 말보다 존재 자체로 지지받는 경험이 아이를 지탱해 줍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감정 표현도 솔직하게 해보세요. 나도 오늘은 좀 지쳤어. 그래서 쉬고 싶네. 부모가 감정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는 감정을 숨기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일곱 번째, 다시 해보자는 말의 힘을 믿어주세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자.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건네는 주문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문장 하나가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회복 탄력성은 크게 돕기보다 일상의 순간들을 다르게 대하는 방식에서 자랍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하고 계신 말, 참아주는 한 번의 숨 고르기, 해를 안아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되고 삶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실패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자라는 건 좋지만 언젠가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 아이가 스스로 털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힘 아닐까요? 부모의 한마디,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거예요. 아이의 회복 탄력성,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이의 회복 근육을 함께 키워볼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힘, 성취 지향성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힘,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작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아이,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의 표현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